전기화재 대응법 5가지. 전기화재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응법을 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화재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기나 작은 불꽃일 텐데요. 이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 단계 작은 불꽃이 보이거나 타는 냄새가 난다면 즉시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찾아 진압을 시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는 분말 소화기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 소화기는 전기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이 난 곳을 향하게 한 뒤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사하면 됩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서서 불꽃이 아닌 화원에 직접 분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소화기가 없다면 두꺼운 담요나 마른 모래를 활용하여 불을 덮어 질식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매우 크며 오히려 불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밥솥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을 때 옆에 있던 주전자에 물을 부었다가 감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진압의 성공 여부는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초기 진압을 시도해야 합니다. 불이 너무 커서 스스로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은 전류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 전류를 끊는 것이 화재 확산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나 공간의 메인 전원 차단기를 찾아 내려야 합니다. 가정집의 경우 보통 현관 근처나 주방 쪽에 분전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전함 내부에는 여러 개의 차단기가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메인 차단기나 해당 구역의 차단기를 내리면 됩니다.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위험을 제거하고 불꽃의 원인이 되는 전력 공급을 중단시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전이나 과부하로 인한 전기 화재의 경우 전원 차단은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기 진압을 시도하더라도 전기가 계속 공급되면 불씨가 다시 살아나거나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같이 노후된 전기시설로 인한 대형 화재의 경우 초기 전원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원 차단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진압을 돕는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분전함으로 이동할 때에는 이미 화재로 인해 연기가 가득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벽을 짚고 이동하거나 낮은 자세로 이동하여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원 차단기가 뜨거워져 있을 수 있으므로 맨손보다는 장갑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조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초기 진압이나 전원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화재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비상벨을 눌러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상구를 찾기 어렵다면 화재 발생 전에 미리 비상구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기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자세를 낮추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이동해야 합니다. 유독가스는 뜨거워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것이 유독가스 흡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피 후에는 즉시 119에 전화하여 화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화재 발생 장소, 건물 종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같은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초기 신고가 늦어지면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게 대피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 경로가 연기로 가득 차거나 막혔을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몸을 피한 후 119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기 화재는 연기나 냄새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들이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를 목격하거나 감지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거나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외쳐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사무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림으로써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하거나 대피를 돕는 등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에서 멀티탭 과열로 인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것처럼 주변의 위험을 알리는 작은 행동이 큰 비극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다면 대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오작동하거나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번째는 유도등이나 비상조명을 따라 대피하는 것입니다. 화재 현장은 정전되거나 연기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상구 위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유도등이나 비상조명의 안내를 따라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흰색 문자로 비상구 방향을 표시하고 있으며 비상조명은 정전 시 자동으로 켜져 대피 경로를 밝혀줍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 주차장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건물에서는 유도등과 비상조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 주차장은 빠르게 연기로 가득 찼지만 비상조명이 작동하여 주민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도등과 비상조명은 화재 발생 시 당황한 사람들이 올바른 대피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평소에 건물 내 유도등과 비상조명의 위치를 확인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시에는 앞 사람을 따라 이동하기보다는 유도등의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며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유도등이나 비상조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벽을 짚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여 비상구를 찾아야 합니다. 전기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올바른 대응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압, 전원 차단, 신속한 대피 및 신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그리고 유도등을 따른 대피.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비상 상황 시 침착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재산 피해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전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알아본 대응법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